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 이것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발언 듣고 대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장관과 함께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에 계셨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 떳떳하면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네. 그런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 뉴스 이제 선동은 국민을 무시하는 거니까 솔직히 말해서 입에 담기도 대통령 입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는 자체도 국격에 관계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들으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 굉장히 불쾌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 뉴스다 이렇게 일축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원의 질문 자체를 봉사하려는 태도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서 변호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저는 근데 이번에 이것도 가짜 뉴스 저는 공작이라 봅니다. 근데 그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네. 언론을 참칭한 유튜브 채널과 네. 그다음에 면책 특권을 악용한 김의겸 국회의원 간의 의도적인 가짜뉴스 야합 네. 또는 공모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김의겸 의원이 질문을 한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먼저 어디에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 이제 대통령실에 그날 대통령이 몇 시에 퇴근했느냐 이걸 먼저 확인하고 물어야죠. 네. 그다음에 김현장의 법사위니까 전화해서 30명 회식이 있었느냐 이걸 이게 물어야죠. 그리고 이게 술집에 전화해서 사장한테 장소가 어디고 술집인데 그날 30명 왔느냐 물어야죠. 하다못해 그 제보한 남자친구 있죠. 네. 이분이 몰래 녹음해서 제보했잖아. 그러면 이게 자기가 진짜 애인이라면 애인이 근무하는 술집도 모를까요? 지금도 이게 남자가 안 밝히잖아요. 따라서는 아무런 확인이나 조사도 없이 그냥 바로 이게 녹취록하나 제보받을 때에서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털은 거죠. 이게 질문입니까? 그냥 그 가짜뉴스를 유포 털은 거예요. 마지막에 한마디 던지면 이게 질문입니까? 따라서는 질문이 아니고 아예 그냥 녹음을 털어가지고 가짜뉴스를 이렇게 퍼뜨리는 이런 행위다 이래 봅니다. 네. 이 변호사님. 당연히 가짜 뉴스 있을 수도 있고 또 증거가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100% 알고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국회의원이 질문하고 당연히 장관이 답변하면 되죠. 이건 사실이 아니다. 나는 술 마시러 간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굳이 이걸 이렇게까지 키울 만한 사건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김의겸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지랄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술자리 의혹에 대해서 제보를 받았는데 그걸 사실관계를 확인하다가 좀 부족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국민들이 비판하고 하면 되는 것이지 모든 걸 다 검찰이 비판하려고 하고 모든 걸 다 법무부 장관이 재단하려고 한다면 앞으로 국회의원들 무서워서 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수사받을 거 걱정해가지고 진술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법무부 장관이자 특수부 출신이잖아요. 국회의원들도 상당히 두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당신 직을 거세요라고 얘기한다면 앞으로 국회 기능이 굉장히 축소되고 법무장관 눈치만 보는 국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김의겸 의원의 질의가 조금 부족했고 좀 상당성을 좀 부족했다 할지라도 이렇게까지 대통령과 장관이 나오는 것들은 국회 기능을 굉장히 축소시킬 수 있는 잘못된 어떤 대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잘못한 대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김의겸 의원의 이 품위 유지와 또 모욕 발언 금지 규정을 어겼다라면서 징계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관련해서 정진석 비대위원장 그리고 김의겸 의원의 발언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이제 퇴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행태가 어떻게 국회 회의장에서 버젓이 자행될 수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들이 회초리를 들어주시고 국민 여러분들이 시시비비를 가려주셔야 됩니다. 당정대 셋이 모두 우르르 몰려와서 저에게 몰매를 가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폭력적이기까지 하다라고 한 생각이 들고 대통령께서 표현하셨던 저급하고 유치한 선동 그 표현을 되돌려 드리고 싶습니다.
네, 들으신 그대로 국민의힘의 징계안 제출에 대해서 김의겸 의원이 저급하고 유치한 선동이라는 표현을 돌려주고 싶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글쎄요, 김 의원이 술자리 의혹 앞서서 의도적인 가짜 뉴스의 뭐 야합 공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술자리 의혹 제기 그 자체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엄중하게 징계해야 되는 게요. 김의겸 의원이 이제 청와대 대변인 출신이에요. 저도 이제 MB 때 제가 청와대 미래기획위원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과 회의를 많이 합니다. 자, 대통령 만날 때 이게 아무데나 경호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뭐 이게 흉기나 들고 있는지 몸 검사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게 여성분이 진짜라면 야, 대통령이 왔는데 우리 술집에 우리 몸 검사를 해서 기분이 나쁘더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죠. 말도 안 되는 뭐 동백 이야기가 어떠고 뭐 노래 이런 거면 이게 폭로하는데 누가 봐도 상식에 전혀 안 맞는 허위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국회의원은 제보만 들어오면 무조건 다 틀어도 됩니까? 하다못해 이 방송하는 일개 패널인 제한데도 말도 안 되는 제보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럼 제가 이게 방송에 마음대로 떠들어도 됩니까? 제보가 들어오면 그 제보가 신빙성이 있는지 확실한지 주의 의무 자기가 이게 진실을 밝혀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특히 이게 만약에 진짜라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라면 이게 한동훈 장관은 교도소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김현장이면 로펌이고 법무부 장관 직무 가능성이 있죠. 근데 접대가 고급 룸이면 100만 넘으면 이게 뇌물 또 최소한 이게 김영란법 위반죄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게 대통령도 직을 걸어야 될 정도예요. 대통령이 사적으로 술자리 30명하고 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국가적으로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 정도를 폭로하려면 최소한 이게 장소나 여성 말이나 뭐가 취재가 있어야죠. 아니 그 녹음 하나 빼고 이게 뭐가 있냐 말이에요. 아무런 다른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이게 무조건 질문도 못 하느냐. 이렇게 저는 항변하는 게 정말 잘못됐고 지금이라도 깨끗하게 본인의 잘못 인정하고 저는 이제 그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된다. 징계로 이렇게 봅니다. 네. 네, 그런데 이 사안을 최초에 김의겸 의원이 법사위에서 제기했습니다만 어제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도 이 내용이 좀 다뤄졌습니다. 민주당은 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당시 행적을 공개하면 깔끔하게 해결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행적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어제 최고위 회의에서 박찬대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TF 구성도 검토해봐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어떻게 본다면 김의겸 의원의 개인적인 의혹 제기에서 이 당 지도부로 좀 옮겨붙은 듯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이 술 먹었냐고 물어봤을 때 한동훈 장관이 술 안 먹었다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술을 못 먹습니다. 저는 술집에 가지 않습니다. 10시 이후에.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일이거든요. 근데 너무 발끈하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혹시 뭐가 있는 거 아니야? 그 날짜에 그 장소에서는 안 먹었어도 다른 날 다른 장소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에서는 좀 이상한 게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만약에 김의겸 의원이 만약에 공모라든가 조작을 통해서 증거를 왜곡시켰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징계나 제명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건 제보를 받고 녹취록을 그대로 튼 거잖아요. 뭐 조작한 게 있습니까? 그러면 사실관계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대처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냥 짓걸라고 하고 사실관계 맞지 않으면 당신 국회의원 그만두세요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굉장히 위협적으로 들릴 수 있을 것 같고 똑같은 얘기를 돌려주고 싶어요. 김용판 씨가 과거에 대통령 선거 시절에 박철민이라고 하는 구속돼 있는 사람이 20억 국제 마피아파 조직으로부터 20억 전달해 줬다고 했잖아요. 대선 때 엄청나게 이재명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거든요. 근데 그 20억이 박철민 씨가 자기가 페이스북에 이건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번 겁니다 하고 돈터버 올려놨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럼 김용판 씨도 제명돼야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면책 특권 위에 그대로 있잖아요. 그리고 장영하 변호사, 그걸 갖다 정보를 제공한 자인데 법원에서 체포영장까지 발부했습니다만 무혐의 처분됐어요. 불기소 처분해서 검찰이. 그러면 공정을 자꾸 김의겸 의원한테만 적용하지 말고 김용판 의원 등 상대 자신에게도 좀 적용을 해라.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으면서 왜 그렇게 상대방에게만 냉정하고 엄격하게 적용하는지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입증 책임을 이게 누구한테 떠넘기는 겁니까? 폭로를 하면 폭로한 사람에게 입증을 해야죠. 이걸 한동훈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 행적을 밝히라?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주장이고 그때 그날 윤석열 대통령은요. 집 앞에 지금도 이게 보수단체, 진보단체들이 집회를 하죠. 몇 시에 집회를 10시 45분에 이게 밝혀졌잖아요. 행적이.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은요. 더 탐사 이쪽에서 계속 미행했잖아요. 스토커처럼. 미행해서 지금 수사 중에 있죠. 그럼 자기들 행적을 더 알 거 아닙니까? 청담동 근처도 안 간다는 걸.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저는 억지 조절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해 피격 사건으로 좀 주제를 옮겨보겠습니다. 이를 두고도 여야의 공방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 발언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처분이 종료된 사건을 정권이 바뀌자마자 정권 차원의 기획으로 선별적 사실만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관련 부처들을 총동원하여서 번복하고 또 수사하는 것은 뭐 정치보복 이외에 달리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것들이 다 자의적 선택적으로 쌓아 맞추고 있어요. 민주당이 주장하는 게 사실이라면은 그런 회견을 할 필요가 없죠. 우리 상식으로 볼 때는 객관적 팩트, 사실이 본인들에게 너무나 불리하기 때문에 감사원 조사에서 응해서 또는 검찰 소환에서 응해서 그 사실을 뒤집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론몰이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서해 피격 사건 시작부터 이 마무리까지 선택적인 짜맞추기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조혜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 사실이 지금 불리하니까 여론몰이를 하는 게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기자회견을 왜 했겠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지금 이제 노영민 실장의 말 중에요. 뭐 처음부터 끝까지 선택적 짜맞추기다.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문제는 이게 수사가 짜맞추기가 아니고 그때 그 공작이 그때 월북몰이한 공작 있잖아. 청와대 공작. 이게 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선택적 짜맞추기입니다. 자기들에게 이거 106개 삭제를 했죠. 이 삭제가 뭐 원본이 있으니까 제가 안 된다 이런 게 궤변을 제가 이게 수사관인데 원본에 제 컴퓨터 서버 있다 해서 출력한 서류 없애버리면 원본이 있으니까 제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제 그 106개를 선택적으로 짜맞추기 삭제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들 이런 거 다 없애버리라. 월북을 의심가는 건 남겨놓고 이게 바로 선택적 짜맞추기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은 지금 서욱 장관과 이미 그 해경청장 김홍희 청장이 구속됐죠. 자, 서욱 장관은 60개 삭제했고 그러면 이제 박지원 장관은 46개입니다. 너 14개 적으니까 너는 불구속이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박지원 장관도 이게 빨리 구속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서훈 안보실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독대 후에 독대와 동시에 그 회의하면서 삭제가 됐잖아요. 따라서 저는 박지원, 서훈 장관도 그 빨리 구속하고 그다음에 노영민 실장도 처벌하고 궁극적인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재인 대통령 빨리 성실하게 수사 임해라 이래 봅니다. 여기서 한마디 더 하면 여론몰이를 정부가 하는 것이지 야당이 할 수 있습니까? 아무런 권한이 없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지금 너무 검찰발 뉴스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모든 정보를 그냥 검찰이 실시간으로 흘리다 보니까 그냥 검찰발 뉴스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 입장에서 보는 반박할 수가 없죠. 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지금 정부가 대북 몰이를 몰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월북이 아니라고 한다면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를 먼저 대고 그런데 월북으로 조작했다고 가야 되는데 월북으로 조작했다는 주장만 하지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나 주장이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 예를 들면 감사원이 중간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손에 붕대를 감고 있었고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끼고 있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이면 중국 어선의 구조가 된 거잖아요. 그럼 중국 어선의 구조가 됐는데 또다시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로 뛰어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월북 증거일 수도 있고 SI 첩보에는 월북했다라고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월북으로 봐야지 이걸 월북으로 안 볼 수 있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전 정부가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를 좀 내놓으면서 좀 야당 놀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역시 두 분 입장이 다른 것처럼 현재 문재인 정부 인사들과 감사원 그리고 국정원의 입장도 명확하게 좀 어긋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분께서는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 가장 큰 법적인 쟁점은 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결국은 이제 그 입증 책임인데 이것도요. 네. 월북이라고 주장하면 주장하는 사람에게 월북의 증거를 내놔야지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를 내놔라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저는 이 부분에서 가장 큰 거는 선택적으로 이제 그 첩보를 삭제한 거. 네. 모든 거는 이게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그 존재하는 상태에서 월북인지 아닌지 이걸 이게 그 판단을 냉정히 내려야죠. 근데 정보를 갖다가 선택적으로 없애버리고 월북으로 판단하면 이게 객관적인 판단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때 그 해경에서는 분명히 그 아니라는 증거들 처음에는 이게 배에서 마치 구명보트를 처음부터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 이게 가장 유력한 증거 1번으로 해놨는데 근데 그때 그 첩보를 보면 중국 간자체 있잖아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이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조금 전에 이성훈 변호사님 말씀처럼 중국 배에서 내리는 데가 어떻게 갔을까? 이렇게 의문이 제기되도록 처음부터 그래 발표했어야죠. 왜 처음에 전부 다 이게 조작해서 마치 처음부터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고 뭐 슬리퍼를 이렇게 벗어놓고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그때 해경청장은 나는 안 본 걸로 할게. 이래 버리지 않습니까? 따라서는 그런 이게 그 증거 조작 과정, 그다음에 첩보 삭제 과정,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그때 이제 그 청와대 회의할 때 5분 있었잖아요. 심야 대책이. 그때도 이게 그때 아마 유엔 총회 연설 미리 놓고 한 거 트는 것 때문에 북한 눈치를 본 거거든요. 따라서는 그런 부분들이 수사가 내린다. 한 3가지 정도 쟁점으로 봅니다. 근데 이제 월북이라는 증거를 뭐 주장하는 쪽에서 해라 그러는데 야당에서는 비밀 정보 접근권이 없어요. 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결국에는 밝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경찰의 수사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죠. 경찰이 그 당시에 수사 수준이 못 미쳐서 몰랐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원본은 있고 사본이 삭제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비밀 정보가 있었을 때 1급 접근권, 2급 접근권, 3급 접근권이 있습니다. 3급 접근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었는데 이걸 1급으로 바꾸면 2, 3급에 있는 비밀 정보 접근권 안에 있는 사람은 못 보거든요. 그럼 이것도 기밀 정보를 손상시킨 것이다라고 의문이 제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어려운 부분까지도 지금 전 정권을 탄압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법리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국민들은 결국에는 이 진실이거든요. 진실을 밝히려고 생각을 해야지 전 정권을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리에만 전념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뭐 국민들이 따라줄지 의심스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레고랜드 사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파장이 전방위로 확산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은 김진태발 금융위기 사태 긴급 진상조사단 회의를 가졌습니다. 관련된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태 지사가 경제를 잘 모르니까 무지에 소치해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해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저희가 조사한 결과로 보면 불순한 정치적 의도에 의해서 일어난 고의부도 사건이에요. 이거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민주당은 김진태발 금융위기 사태 긴급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오늘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김진태 지사의 사퇴를 계속해서 요구하면서 이번 사태를 불순한 정치적 의도에 의해서 일어난 고의부도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뭐 저도 이게 김진태 지사가 뭐 잘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본인의 그 좀 경솔한 발언 때문에 파문이 많이 커졌죠. 그 점은 좀 경솔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이게 공격할 그게 말이 됩니까?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 할 때 본인이 한 행위를 보세요. 본인도 이게 그 국가 부채를 모라토리엄 지금 유예나 화해 신청이나 뭐 똑같은 거 아닙니까? 비슷한 거잖아요. 지금 못하겠다. 모라토리엄 이게 유예하는 거고 화해도 이게 그 액수를 조정해서 조금씩 지불하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과거에 성남시장 시절에 이재명 지사가 직업 유예 이거하고 이게 크게 본질이 다른 거냐 이런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 레고랜드 사태의 핵심은 김진태가 아니고요. 최문순 지사입니다. 그거 보십시오. 그 계획이 하루에 100만 명씩 온다고 얼마나 투자해가 만들었습니까? 근데 한 번 가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한 번 갔다 오니까 2번 다시 안 간대요. 2번 다시. 이렇게 부실하게 랜드를 만들어가지고 돈을 이렇게 혈세를 넣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진태 지사 입장에서는 너무 이게 강원도 주민의 혈세가 나가니까 좀 이게 줄여보기 위해서 아마 화해 신청이나 다른 방안을 강구한 거 보고 그런 것 같은데 저는 본질은 최문순 전 지사가 잘못 추진한 사업 이게 본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 부분 보면 뭐 김진태 지사가 미안하다 번의가 아니었다 그러는데 미안하다 하고 넘어갈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채권 금융시장에 너무 경색돼 가지고 실상 한전과 같은 굉장히 좋은 회사까지도 자금을 융통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심각한 어떤 자금 경색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과거에 이제 성남시 이재명 지사 때 성남시에서는 지급할 돈이 부족해서 유예 모라토리엄 선언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강원도는 돈을 지급할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정치적 접근이에요. 최문순 전 강원지사가 정치적으로 좀 잘못된 결정을 했지 않느냐 이런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나라의 자금 시장이라든가 금융 경제 모든 게 어려운데 좀 윤석열 정부나 이 경제 수장들이 좀 선제적인 적극적인 경제 정책으로 좀 위기를 좀 극복했으면 좋겠다. 사고 터지고 나서 보완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 민주당에서는 김진태발 금융위기다 이렇게 맹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것이 책임 떠넘기기고 또 선거 불복시입니다. 이렇게 또 맞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공세에 나서는 것은 최근에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좀 가리기 위한 시선을 돌리기 위한 행동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 김진태발 레고랜더도 약간의 금융 경색에 약간의 기여를 했을 수는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게 그 민주당이나 현장에 가서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저는 부동산 제가 PF 소송이나 대출 많이 하기 때문에 자문을 이미 자금 시장은요 부동산 발로 이게 그 PF 대란이 일났어요. 지금 이게 전혀 돈이 안 돕니다. 은행의 비서 비율을 10%씩 건강원에서 이게 줘대니까 돈이 안 돌아요. 그래서 롯데건설 있잖아요. 롯데건설도 이게 2천억 정자를 하고 또 이제 그룹에서 5천억 도와주고 대그룹 건설사도 이게 휘청휘청하고 있습니다. 네. 제 말은 이게 레고랜드 사태 이전에 이미 그 부동산 PF발 금융 대란이 지금 이게 환율도 이게 우리나라 지금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이미 퍼펙트 스택이 왔거든요. 따라서 모든 게 과연 김진태 지상대에게 책임 떠는 게 맞는가? 이 2천억이 크기는 크지만 물론 이제 워낙 자치단체 보정이니까 그러나 이게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다. 저는 이게 더 우리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지 이렇게 정치 공세를 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예. 정치 공세를 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해서 언급을 하면서 지금 위기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의 어떤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거든요. 이 부분은 현실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실은 대화해야죠. 지금 경제도 굉장히 위기인데. 근데 대화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검찰총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검찰에 있어서 특수부 출신이셨잖아요. 끝까지 수사해서 밝혀내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정치라고 하는 것은 생물이고 경제라고 하는 것은 위기가 금방 닥치고 또 좋아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야당 대표하고 얘기를 해서 고환율, 고금리, 부동산 대책 여러 가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끝까지 그냥 민주당 당사에 대한 민주연구에 대한 압수수색, 야당 대표 그리고 그 측근에 대한 그 가족에 대한 수사 그냥 계속 탈탈 털면서 수사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는 정말로 협치할 수 있겠습니까? 정권 가진 사람이 한 손을 내밀어야지 야당도 받는 것이지 계속해서 협치하고 대화하자고 했는데 전혀 안 들어지기 때문에 저는 전국은 경색되고 협치는 사라지고 검찰발 뉴스와 검찰 수사만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가 하면 국회에선 이주호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교육업체와의 유착 의혹, 딸의 이중국적 등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인사청문회의 가장 큰 쟁점 뭐라고 보십니까? 딸의 그 이중국 이런 거는 이게 과거 MB 때부터 이미 문제가 된 거기 때문에 새로운 게 아니고요. 크게 유착도 이게 특별한 거 놓은 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이게 가장 큰 쟁점은 결국 교육 철학으로 봐요. 교육 철학. 왜냐하면 이게 그 MB 정부나 이주호 장관의 철학은 그냥 우월성, 똑똑한 사람들에게 더 똑똑하게 만드는 이런 게 교육이고요. 지금 이게 전 정권, 문재인 정권 때는 평준화, 이런 데 교육 철학의 문제죠. 평준화 시킬 거냐, 아니면 이게 뛰어난 아들 더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화 시키느냐, 이런 데 철학이 아마 가장 쟁점이 될 거고,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게 문재인 정권의 교육이 문제가 많다. 왜냐하면 이게 평준화는 좋은데 이게 상향 평준화 되잖아요. 근데 하향 평준화가 되고 있어요. 제가 대학 교수하면서 면접에 이게 점수를 보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요즘 저도 이게 딸도 있고 아들이 있지만 너무 이게 공부 안 해요. 완전히 저는 공교육이 죽었다. 하향 평준화 시험도 안 보고 전부 이러잖아요. 따라서 이런 어떤 철학 이게 아마 청문회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저는 이 토론은 아주 건전한 토론이다. 한번 제대로 토론할 필요가 있다 봐요. 네. 예. 그런데 지금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공백 상태입니다. 지금 박순애 전 후보자가 사퇴한 지 52일 만에 이주호 장관 후보자가 다시 지명이 됐는데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는 이 장관 후보자가 자격 미달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여야 간 지금 강대강 대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이 과연 이주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동의를 해줄 것이냐 이런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교육부 장관이라는 게 100년 대계를 이루는 거잖아요, 교육에. 근데 교육부 장관의 공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도 좀 공석이 채워주는 게 좋죠. 네. 그게 또 국민에게도 유리하고 그런 측면에서 그렇다고 해서 청문회에서 그냥 넘어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청문회는 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아파 찬스 의혹과 기업 유착 의혹인 것 같아요. 후보자의 딸이 과거 이제 미래에셋의 장학금을 받고 한 2억 정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2억 정도를 받은 이후에 장관상 수여 기업이 미래에셋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 충돌, 아빠 찬스 이 논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에듀테크 업체들과의 유착 의혹이거든요. 본인이 비영리 사단법인인 아시아 교육협회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에듀테크 업체들이 계속해서 수천만 원씩 계속해서 기부, 후원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교육을 위한 후원인지 아니면 어떤 이권과 연관된 후원인지에 대한 논란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후보자가 잘 답변을 해야지만이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만약에 이걸 통과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야당 입장에서는 의견이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